참 이 기사 대한민국 정치 시사 기사는 네. 끊이지가 않아요. 아, 예, 그러게요. 뭐 대선이 끝나면은 좀 어떻게 보통 이제 캠프들도 좀 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기자들도 좀 쉴 때가 되나 하면은 이게 또 사건들은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정 기자는 쉬면 급여가 나오지만 난 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쉬면 안 정규직, 돼요. 네, 예. 정규직 전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한간의 음모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기사를 터트린 거 아니냐. 아, 뭐 그런 점에서면 뭐. 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네, 고인 누락이다. 청와대에서 네, 고인 누락이라고 입장을 발표했고 뭐 국방부는 뭐 아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었었는데 예. 또 그 와중에 막 정치권이 껴가지고 이게 뭐 반입이다 배치다 뭐 이런 식의 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좀 시선이 있었죠. 근데 마침 또 31일에 SBS가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이 좀 터지면서 이게 무슨 국면이 내용인가요? 확 전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국방부가 대선 전에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6기 발사대 캠프 보관, 그러니까 이 사드가 6기가 이미 국내에 뭐 반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2기는 이미 배치가 됐지만요. 하여튼 캠프에 그런 보관 내용이 중이다. 네, 그 주변 캠프에 이제 보관 중이다. 뭐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고 심지어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동 연습까지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읽으면서만 연습하고, 그러니까 보고 연습까지 했다는데. 예. 독해나 강도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쓰죠. 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6기 발사대 캠프 보관이라는 대목을 누락을 해버렸다는 그런 보도였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뭐 누가 대통령이 될 때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원본을 들고 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거를 빼고 들고 오는 거냐. 그래서 이게 누락 논란이 네, 실질적으로 제 본질을 건드리게 된 거죠. 만약 SBS 보도가, 물론 SBS가 그 방송사로서 책임을 지고 보도를 했겠지만 네. 추정일 수도 있고 그다음 사실에 근거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대통령을 능멸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이라고 한다면이 아니라 사실일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게 뭐냐면은 국방부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전현직 안보실장이 인수인계를 할 줄 알고 이거를 누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거의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보도에 대해서. 네, 그렇게 보면은 인수인계를 네. 할 줄 알고 누락했다? 그럼 이건 안보실장 몫으로 남겨놨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 해명도 말이 안 되는데 일단 국방부 얘기 중에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예. 그 대목을 누락했다는 것을 누락했다. 사실상 인정한 거 그 아닌가. 팩트. 네. 그렇게 좀 그리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안보실장이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을 김관진 실장한테 넘겼네요. 네, 뭐 여기저기 다 김관진 실장한테 공을 넘기긴 하더라고요. 예, 누락의 직접적인 지시도 네. 누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까지 있으면서 뭐 보이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보이죠. 네. 그런 걸 보여지 진행을 합니다. 저는 안 보이면 진행이 패널을 아니어서. 하고. 네, 저는 잘 안 보여서요. SBS 그 보도가 그 충격적인데요. 네,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이게 고의로 누락했다. 네. 인정한 거거든요, 국방부는. 이미 이제 그 청와대에서도 예. 그 고의성을 확인했고요. 예. 아마 왜 고의성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명은 하진 않았죠, 청와대는. 네,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근데 거의 단정적으로 고의로 누락했다. 네, 그것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초안부터 몇 단계를 거쳐서 축소하는 과정, 예. 뭐 이런 것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보도가 됐는데 결국 그거는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서로 이 썸을 타면서 간 보는 과정들을 거쳐요. 네. 26일 날 정의용 실장에게 보고한 것처럼. 네. 근데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청와대에서 바로 반박을 했죠. 네, 네, 보고받은 네. 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 정부가 좀 허술하게 정보 관리하고 청와대 자료 관리하는 그 관행을 한번 툭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우리 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나 그런 것을 거의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죠. 네. 아마 그런 시스템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공방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는 그때 당시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그렇죠. 다 기록, 심지어 네. 음성 기록 같은 경우도 스크립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네, 네, 네. 이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등급을 매겨 놓고 네. 또 이제 연말 가면 다시 그 등급이 맞는지 틀린지 점검하고 대통령 퇴임 직전 6개월 전에 또 등급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청와대 계셨죠? 아니요, 이걸 제가 알려준 거죠. 예, 대단합니다. 네, 네. 농담이고. 그래서 네.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했어. 그럼 그날 당시에
국방부가 했던 기록을 다 들춰본 거죠. 네. 없었거든요. 네. 그걸 바로 반박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럼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네. 국방부가 왜 이런, 그리고 국방부 장관 얘기도 묘해요. 네. 조사하면 다 드러난다. 네. 난 책임 없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근데 자기의, 그러니까 이 사실 사드의 도입부터 전개 과정, 배치까지 예. 처음부터 끝까지 국방부는 당당하지 못했거든요. 국회에서도 사드를 도입할 것이냐, 그때도 뭐 검토한 바 없다 하다, 예. 바로 사드를 도입했고요. 사드 부지 결정사항도 뭐 부지 검토한 적 없다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발표를 하고, 또 전개 과정, 또 환경 영향 평가, 예. 뭐 정말 그 토지 막교환, 그러니까 그 롯데 부지와 국방부 부지, 남양주 부지 토지 남양주 막교환 땅하고. 이런 것도 결국 다 편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나 김관진 안보실장은 사실 그것을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아마 예.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을 만나봤더니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국방위 1년 동안에 지금 국방위 한 지 1년 지났는데 그 제가 그랬죠. 국회의원도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마치 한 3선이나 4선 된 것처럼 딱 폼을 잡고. 네. 근데 1년 동안 사드를 시작해서 사드를 끝났다, 국방위가. 그만큼 사드 문제 때문에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고 공존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요. 예. 전혀 소통과 투명한 어떤 행정적인 면을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간사인데도 간사한테도 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서 계속 은폐했죠. 너무 답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국방위 같이 있나요? 저는 안행입니다. 안행이. 네.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를 정권이 바뀌면은 가장 문제가 있었고 국내적으로 남남 갈등이 있었고 네. 외교적으로 문제가 됐어. 그 외교 문제 때문에 또 중국까지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들어와서 제 1순위 보고사항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특히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예. 7월 달에 또 한중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그렇죠. 그 정상회담에 아마 가장 중요한 의제가 예. 사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인지를 하고 있더라도 국방부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했다는 것은 정말 그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이 너무 해이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 6월에 한미 정상회담, 네. 그다음에 7월에는 G20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로 예측하고 있죠. 중국 정상도 만날 것이고 일본 정상, 그렇습니다. 그다음 러시아, 미국 네. 정상을 다 만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이 외교에서 중요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갈지. 이미 한 지난 4년 동안 이제 외교가 완전히 실종됐잖아요. 네. 그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김관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 안보실장이 아니지 않았었나요? 거기 국가의 안보실장이죠. 개인 안보실장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예. 직무유기가 된 거 아니에요? 탄핵되면 직무유기가 됐는데 예. 사실 김관진 안보실장은 청와대에 그냥 뭐 일개 참모 아닙니까? 그렇죠. 참모죠. 예, 결국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 안보실장도 직무정지가 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12월 달에 예정됐던 사드를 우리 조기 대선과 맞춰서 4월 달에 배치하고 이런 것을 다 주도했거든요. 과연 누구의 지시로 또 어떤 권한으로 예. 본인이 미국까지 가서 백악관 관계자들 만나서 사드를 도입했는지 이런 문제, 이런 의혹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밝혀내 나가야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사드 특위에서 네.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네. 청문회 추진해갖고 일단 청문회에서 무슨 내용을 다룰지 지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룰 건데 야당 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또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여야 합의 사항이겠죠. 상임위에서.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당장 청문회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국민 여론이 아직 사드에 대한 진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문재인 정부나 지난 노무현 정부는 모든 그 정치적인 또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직접 국민과 소통하면서 그거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그렇죠. 오픈을 기본 원칙으로 했잖아요. 했었죠. 예. 근데 이 사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주입식으로 국민들에게 사드 한 포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냥 일관적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또 주변 국가,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도 계속 사드 문제를 그냥 통보하는 차원으로 예. 주변 국가 설득하지 않고
무리수를 띄웠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제 새로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아마 이제 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모든 진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이제 공론화가 되면서 아마 사드에 대한 불법적인 전개 과정 또 편법 만약에 부정까지 잇따르면 당연히 그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김영호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척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처럼 들리는데 야당은 왜 반대할까요? 야당도 약점이 많은 거죠. 야당도 약점이 많은 거죠. 특히 그 야당한테는 약속을 하죠. 당신들 약점 드러내지 않겠다. 네. 근데 약점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그 사드 지금 그 4기 반입된 문제가 지금 야당에서는 이미 다 공론화가 되고 언론 매체에 다 노출됐는데 왜 대통령만 몰랐냐 그러는데요. 저는 그 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여당에게는 그 4기 반입한 것을 확인해주고 우리 야당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확인을 안 해줬나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도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단 한 번도 사드 추가 4기 반입에 대해서 확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을 때 YTN에서 그때 특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저거 사실일까? 사실이면 큰일인데 이 정도의 이제 걱정을 했었지 제가 확신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통로로 국방부에 확인을 하려 했으나 국방부에서는 전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 기사를 접했다면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국방부에서 확인하는 것 자체가 팩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확인해주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매체에서 추측 보도를 대통령께서 그럼요. 그걸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아니 북한 열병식하고 그럴 때 지난번에 그 4월에 열병식 할 때 모든 미사일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럴 때 ICBM 관도 공개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이 이랬어요. 저게 진짜 관인지 저 안에 미사일이 있는지. 지금 4월 26일 날 YTN 영상에 찍힌 것도 정말 저게 사드인지 아니, 사드 비슷한 무슨 통을 실어 날르는지. 정말 우리 기자분들이 유능하지만 군사 전문 기자가 봐도 외관상으로는 사실 이게 정확한 사드 무기 체계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그렇죠. 제일 정확한 건 이제 국방부에서 오늘 4기 반입한 것은 사드가 맞다라고 해야지만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국가안보상의 기밀이라고 한다면 방법들이 있잖아요.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노출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양당의 간사들에게만 얘기해 주면서 이것은 엠바고로 해갖고 좀 노출될 때까지 닫아줘야 됩니다.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죠. 그리고 더 의문이 사드 한 포대가 지금 6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자유당에서는 사드 한 포대를 반입한 것은 이미 6기가 반입된 거다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주 김천에는요 사드가 2기만 있습니다. 4기는 그 제3의 장소에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정말 상식적이라면 사드 한 포대를 거기 6기를 다 배치했어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성주에 배치된 2기는 무엇이며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노출된 그 4기. 제3지대 지금 장소에 보관되고 있는 4기는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진상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해는 되네요. 4월 26일 날 군사작전 하듯이, 물론 군사작전이죠. 그 사들 그 2기를 갖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야밤에 갖고 들어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는 주민들 반발, 언론의 반발, 야당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작전은 실패한 거네요. 6개를 한꺼번에 갖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물리적인 그 당시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띄울 거였으면 6기를 다 반입했을 거예요. 또 그런 것도 봐주는 그 당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 4기를 제3의 장소에 좀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2기 배치해 놓은 거는 정상적인 배치라기보다도 알박기 차원으로 뭐 알박기 차원이고 무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거는 넣게 되면 환경 영향 평가를 또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33강.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속 그 말을 하신 거군요.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주 골프장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 군사기지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지를 공유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전략 최소한 1년 이상의 환경 영향 평가. 그러니까 4계절을 다 관찰하는 겁니다. 전자파가 나오나 또 도로 환경은 어떻게 바뀌는가.
네, 뭐 이런 것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일본도 이 배치되는 과정을 봤더니 준비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1년 있고 배치하는 과정은 4개월 딱 걸려요. 네. 근데 우리는 배치 결정하고 3월 6일 날 반입했다 하면서 어떤 결과 어떤 과정이 거쳤는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4월 26일 날 그것도 4월 16일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부 장관은 또 안보실장은 이거 대선 이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10일 뒤에 전격적으로 이걸 배치한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그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의원님 지금 주신 말씀 그대로 예. 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여 차례 주민 간담회를 합니다. 예, 그게 한 1년 걸리잖아요. 네, 1년 걸려요. 예.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간담회를 안 하느냐 했더니 한민구 장관께서 그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그 설명회를 하면 저항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오호. 그러니까 일본처럼 차분하게 그런 것을 경청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민족성까지 네, 그래서 뒤섞단 제가 말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성을 갖고 했더니 그렇게까지도 뭐 얘기한 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발을 빼셨는데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네네. 네. 긴급 현안 질문 때 제가 이제 직접 그런 질문을 청문회 때 했었죠. 그것도 따져봐야겠네요. 네.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묘사해봐라. 그래서 제가 자꾸 소파 얘기를 하길래 실제로 환경 영향 평가는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그 예. 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자꾸 소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장관님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냐 뭐 이런 예. 얘기까지 했었어요. 예. 지금 그 의도적 누락이라고 청와대에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주체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까 국방부라고 했는데 네.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여기까지는 발표가 안 됐죠. 그렇죠. 뭐 의도적 누락을 누군가가 했고 그 누군가를 지금 조사 중인 걸로. 국방부라고 하는 것은 SBS 보도에서 한 거죠. 네. SBS가. 하여튼 청와대에서는 어떤 특정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뭐 어딘가에서 의도적 누락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찾겠다면서 뭐 어제는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고 뭐 오늘은 그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 예. 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문자 올라온 거 보세요.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안보실장 보고관이고 매스컴 보도 보고 정책 결정을 하라고? 당나라 군대 사고요. 당나라 군대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당나라 군대도 저 정도는 아닙니다. 예? 국방부. 네. 그럼 조사해야 되네요. 청문회 하지 않고 어떻게 조사를 하죠? 검찰에다 지시할까요? 글쎄요. 이건 뭐 청와대의 보고를 누락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예. 청와대에서 지금 뭐 면밀하게 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 계속적으로 청와대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이거를 인지사건으로 검찰에서 국기문란 혹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인지사건 했고 검찰이 딱 나서서 인지사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조사하겠습니다. 누가 누락했는지. 네.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죠. 예. 상상력을 막 발휘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글쎄요. 청문회 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 청와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청와대에서 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누락을 했다면은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수사를 파보는 게 더 예. 자연스러운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 의도적 누락, 그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기만하든지 대통령을 기만하든지 아니면 국가안보를 해치려고 하든지 네. 아니면 내가 미국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자신들의 뭐 이익이 있든 이익이 네, 있든 네, 뭐 그다음에 그 락히드 마틴사도 이익이 있든 네. 네. 예. 그리고 이 와중에 국정농단 사건을 조금 뭐 흐트리려고 하든지 네. 이런 의도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예. 네. 청문회에서 고발하실 거예요? 결론 나오면? 그러니까 뭐 거기에 불법이 있든지 예. 뭐 비리가 있다, 부정이 있다, 그럼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그 사드의 진실을 은폐해 왔기 때문에 예. 우선 이제 청와대에서 보고서 누락 문제를 예. 이제 철저하게 조사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조사는 사기 반입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서 좀 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밖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의 합의를 했던 문제 중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환경 영향 평가를 왜 받지 않았는지, 왜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독단적으로 미국을 할 갔는지. 얘기가 많네요. 네. 뭐 조사할 이런 게. 것들이
결국은 이 새로운 정부에서 그 예.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질 거라 봐요. 덧붙여서 7월 8일 날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월 5일 날 사드 배치는 여전히 3노 정책을 유지한다. 네. 라고 얘기했다 7월 8일 날 3일 만에 느닷없이 성주 발표했단 말이에요. 발표했죠. 그래서 한민구 장관도 속은 건지 아니면 한민구 장관이 국민을 속인 건지 그날 윤병세 장관은 왜 바지를 고치러 갔는지 네. 그 바지는 누구 바지인지 다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그 초선 의원 돼서 첫 번째 대정부 질문 때 드렸던 말씀이 예. 이거예요. 이 사실 사드라는 것은 이제 핵을 맞겠다. 요격하는 이제 무기 체계인데 그래서 주로 핵을 주관하는 이 부서는 미국도 국무성이고요. 북한도 외무성입니다. 예. 중국도 외교부고 일본도 외무성이에요. 근데 예. 우리나라만 국방부가 주도한 거예요. 아하. 그때 아마 윤병세 장관도 바지 수선 건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소외되지 않았는가. 보고를 못 받은 거죠. 네네. 한민구 장관도 지금 스토리대로 그대로 한다면 네.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한민구 장관도 소외된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이제 김관진 예. 실장이 있을 수 있었는데 국방부가 주도하게 되면 사실 그 협상력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거든요. 직접 이 국방부는 결국 이 전쟁을 하자는 그 전쟁을 그렇죠. 준비하는 조직이고 외교부는 평화를 준비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적인 그 외교적인 사례를 봐도 주로 핵을 갖고 어떤 무기 체계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걸 주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는 잘 아시겠지만 전 김장수 예. 지금 현 중국 대사죠. 그다음에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장관.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구속된 비서실장 이 김기춘. 김기춘, 예. 또 우병우, 예. 또 마지막 정무수석이었던 그 김재원. 지금 이제 김재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 눈에 청와대가 보이지 않는 정윤의 최순실. 군과 검찰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청와대는. 네. 이런 그 시스템에서 소통이 있을 수도 없고 뭐든지 그게 이제 위에서 상명하복이죠. 딱 내리면 바로 전달하고 모든 사드 전개도 기습작전 하듯이 예. 하게 된 것이죠. 자, 한민구 장관이 몰랐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뉘앙스가 그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와요. 네, 그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였잖아요. 뭐 그 안보실장이 질문을 했더니 뭐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완전히 속이려고 그랬든지 아니면 네. 자기도 모르고 있었든지. 네, 근데 아니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언어 이걸 네. 이해를 못했든지. 뭐 그렇죠. 뭐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아예 몰랐다라고 볼 수도 좀 애매한 게 예. 아까 SBS 보도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분명히 국방부에서는 그런 6기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를 했는데 그 지금에 와서 뭐 그거를 그 준비를 했는데 그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그거를 문구를 뺐다고 하죠. 예. 근데 과연 국방부를 책임지는 그리고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국방부 장관이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의아하게 생각이 좀 되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이거 만약에 청문회를 계속 저렇게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는 아직 그 환경이 갖춰지진 않았다고 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새로운 진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국민들이 정말 이것이 청문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해야 되고 이 의혹을 국회에서 풀어야겠구나. 뭐 이런 국민의 명령이 이제 내려지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가 되면 야당도 반대할 수가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네. 우선 당사자인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국회가 여기에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조사를 해도 네.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에 관한 문제,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 정도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드가 너무 궁금해. 지난해 7월서부터 4월 26일 배치될 때까지 네. 이번에 5월 29일 날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시점까지 네. 자그마치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4월에는 네. 전쟁 난다고 호들갑을 떨었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얼마나 불안해 있냐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청문회 성격이요. 사드를 찬성하자, 반대하자라는 성격이 아니라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부터 배치까지 그 과정 속에 불법, 부정, 비리.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공개하고 밝혀내야죠. 저는 매번 강조하지만 전 사드 배치에 찬성해요.
아, 찬성하세요? 예. 근데 이제 찬성하는데 네. 두 가지를 좀 실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 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느 나라와 네. 협의해서 동해안 쪽으로 사람 안 네, 다치게 네. 미사일을 한 그 10대, 15대 쏴보라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예정된 시간에 부지불식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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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정된 시간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일 때는 못 잡아요. 그렇죠. 네. 그 부지불식간에 쏘고 그걸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실험해보고 네. 실전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 네. 세계에서 아무도 안 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도 사드 한류화를 만들자. 네. 그럼 이제 로키드 마틴한테 그저 지원비를 좀 받아야겠네. 그 사람들 거 실험하니까 우리 동해안에. 네. 그거 하나도 못 맞추면 네. 무용론이죠. 그렇죠. 근데 네. 사드가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미사일의 탄착 지점은 일본으로 하는 거예요. 네. 미사일 요격 안 되면 일본으로 떨어지니까. 네. 그렇게 실전 배치 좀 해보고 그래서 이거 의미가 있네? 그럼 이 의미가 있는 결과를 갖고 국민들이 또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디가 좋겠느냐? 네. 엑스밴드 레이더가 그 전자파 유해성이 없으니 네, 네. 그 국민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정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게 뭐가 나빠요? 그리고 이제 사드가 예. 사실 사드가 전개되고 배치되는 게 길어야 48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북한의 뭐 핵미사일의 어떤 공격의 징후가 있을 때 예. 뭐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다가 뭐 바로 48시간 내에 전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교력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중국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다 설득할 수 있는 이제 옵션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럼요. 거예요. 아니 네. 그리고 1년이나 2년 공초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북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공초회 끝날 때까지 미사일 발사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렇게 하면서 풀어가려면 얼마나 외교적 길게 상상력은 정말 이렇게 다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사드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네. 사드 그 배치하는데 한 1조가 들고 2조가 들고 그래. 한 포대가 2조 정도. 그렇죠. 1조 5천. 구입비가 2조 정도 예. 됩니다. 네. 그럼 그 정도 돈을 갖고 차라리 복제 쓰자. 네.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네. 아 그렇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뭐 벙어리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못하게 입을 딱 막아버리니. 네. 근데 하여튼 사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인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뭐 우리나라 그 군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미국 학자들도 사드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사드. 정말 사드를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시뮬레이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다 예정된 예.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네, 자, 그것은 우리가 떨어뜨리니까 준비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네. 국방부에서 이렇게 또 발표해요. 네. 정용 안보실장 임명되고 인수인계가 됐을 것으로 보고 네. 누락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말은 말인데 좀 말이 안 되는 건 말인 것 같은데. 예. 그 안보실장끼리 뭐 설령 이렇게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서 뭐 국방부가 그거를 뭐 인수인계에서 그거를 뺀다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예. 이미 뭐 언론 보도에 이미 나왔지만 뭐 김관진 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떠날 때 인수인계 자료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 뭐 그런 보도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런 거를 보고도 이게 지금 이제 처음 보고를 했던 게 25일 날, 5월 25일 날 국가정책자문위에 국방부 업무보고할 때 보고했다는 건데 예. 이전에 이미 뭐 남아놓은 안보 자료도 없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보도를 보고 그거를 짐작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또 이 보도를 봤으면은 자기들이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좀 정확한 사고일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고도 안 했고 뭐 그렇게 짐작만으로 이렇게 안보실장끼리 왔다 갔다 했다 뭐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보면 아주 순수하게 봐도 저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21일까지 김관진 안보실장이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11일 동안 그 안보실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네. 경로를 거쳐갖고 NSC 소집하셨죠. 예, 네. 소집하고 소집하기 전에 경로를 거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고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 개통을 거쳐서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 그래라. 네. 그럼 안보실장이 보고하면 그게 첫 번째 보고할 기회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네, 그럼 네.
자, 북한 미사일은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고 그 사드 배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면서 그럼 사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미사일 하면 사드니까. 아, 물론이죠. 네. 자, 그날 지나갔어요. 네. 17일 날 국방부 초도순시 때 또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25일 날 또 지나갔어요. 네. 26일 날 실무 보고할 때 또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28일 날 최종 기회를 또 준 거예요. 네. 사드 4개 추가 반입돼 있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게 뭔 얘기예요? 네. 이러고 5번을 넘어가요. 원래는 이렇게 이것도 지금 저들의 입장을 변호해 주는 거고 네. 적어도 10일서부터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바쁘고 그러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을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제일 먼저 보고할 게 뭐예요? 네. 사드 배치죠.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학군 배치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고합니까? 사드 배치 어떻게 됐느냐 이거 보고해야죠. 네. 왜 사드를 이렇게 했는지 7월 8일 왜 결정했는지. 매우 의도적인 거죠. 네, 이번 보고서 누락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것도 조직적으로 저는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한 게 아니라 시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 기회가 있었는데 예. 저는 그 이야기를 그 보고서도 두리뭉실하게 나중에 초안과 달리 두리뭉실하게 작성을 했거든요. 저 기자들 답변 한번 좀 보세요. 네. 김 의원님.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드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보고 내용에 다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한 것. 내가 삭제 지시한 일이 없고 그럴 일도 아니다. 이거 그거 자칫하면 37년 전에 광주 항쟁으로 가겠는데 발표했는데 발표 명령자는 없는 삭제했는데 삭제 지시자는 없는 그럼 그 담당자가 그냥 맘 놓고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육사 출신의 그 김관진 한민구 장관도 거의 육사 선후배 관계거든요. 다 선후배 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사실 지시를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자꾸 은폐하려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문화가 예.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지시 안 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문화가 이미 정착돼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비공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보고서, 예?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들어가는 그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 지시한 적 없다. 저 군 장군 출신인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책임지는 아니 군의 근데 수뇌부가 한민구 군 장군 출신이에요? 장군이시죠. 네. 내가 책임지겠다. 네.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네. 또 그 김관진 한 발 더 나와서 그 전임 장관 아니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일부러 누락했든지 군인답지 못한 거죠. 실수를 했든지 네, 네. 일부러 누락했으면 우리가 그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네. 실수했다면 무능한 겁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네. 어떤 법적 처벌도 받겠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줘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죠. 물론 책임져야죠. 근데 덥죠 지금. 네. 에어컨이 고장났대요. 네. 에어컨 냉각수가 터졌대요. 네. 저는 땀도 못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 닦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네. 그 분장을 해서 네, 번져요. 네. 땀 닦으면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드보다 더 무서운 게 땀이에요. 어떻게 또 딱 이럴 때 에어컨이 터져갖고 네. 사드가 터진 게 아닐까? 뭐 하여튼 에어컨도 긴장한 것 같습니다. 이 사드가 터지니까. 네. 자,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수인계 과정이 없고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정상의 실수로 네, 네.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관점과 네. 만약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그렇지만 그 실수는 인정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더라도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보자. 네. 다시 조사해보자. 이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무슨 얘기냐 이거는 고의로 국가 안보를 볼모로 대통령을 기망했고 국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진실을 조사하고 있고요. 예. 이제 결론이 지어지겠지만 저는 이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네, 이 지금 보고서 누락은 그러니까 보고서 누락을 왜 했겠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예,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죠. 아까 그 많은 의혹들, 예. 그 과정들. 근데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다 밝혀질 거라 보거든요. 네. 그럴 때 청문회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네. 그때 국민들은 분명히 국회에 명령을 내릴 거예요. 의혹을 풀어라. 예. 밝혀라. 그때 야당은 뭐 탄핵도 그 당시에
저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분들도 있잖아요. 예. 결국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국민이 의혹을 밝혀라 그러면 국회는 여야든 저희는 청문회, 국정조사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도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어쩌면 현 정부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을 좀 이해하면서 경제적 제재, 경제적 압박을 좀 국내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네 하면서 좀 풀 수 있는 여지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 청와대 지시는요 예. 전혀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정말 국내법을 위반하고 예. 국내 국방부 관계자와 인사의 부정과 비리가 잇따르면 그거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와는 별개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 외교적인 문제를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예. 정말 이 민주적인 과정을 밟았느냐. 절차를 밟았느냐, 예.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느냐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지지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 기자님, 네. 그 어제 노승일 부장이 그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원님 방송 아니신가요? 그걸 왜 밝혀요? 아, 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 예. 제 왼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거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정유라의 증언에 따르면 정윤회, 내 아빠 정윤회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김관진 아저씨밖에 없다. 네. 그거 첫 번째 증언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증언이 자신의 남편 신모 씨 군대 문제를 어떻게 군대 가냐 그랬더니 다 아저씨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최순실 씨가 풍문이긴 하지만 설이긴 하지만 군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갖고 전화해서 난리를 폈다 이런 기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김관진 씨와 정윤회 씨 혹은 최순실 씨가 막역한 관계다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뭐 노승일 부장의 뭐 말이 사실이라면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을 얘기할 사람 같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을 얘기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뭐 그 자기의 그런 거를 다 버리고 그 양심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뭐 굳이 거짓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과거 뭐 주진우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 의혹이 단계지만 제기를 했던 게 정윤회가 로키드 마틴이랑 연관이 돼 있다 뭐 그런 설들이 있지 최순실은 않았습니까? 린다 김하고 친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한때 미국에 갔을 때 린다 김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서 살고 있었고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참여정부의 뭐 100배, 뭐 이명박 정부보다도 몇 배 로키드 마틴의 제품을 계속 구매를 했는데, 예. 그 전에 이제 800억 정도 구매했다가 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을 보면 12조. 그렇죠. 이미 근데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 지급한 건 8조. 네. 그럼 자그마치 100배예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쓴 건데, 만약에 여기에 뭐 김관진과 이제 정윤회가 형동생하는 사이였다. 김관진도 분명히 이제 군사 뭐 그런 쪽에 예. 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끔찍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일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뭐 그건 아마 대한민국 최대 게이트로 번질 수 있죠. 네. 그리고 방산 비리는요. 네. 언젠가 한번 사건이 터져야지 이게 그러니까 태풍이 바닷밑을 한 번씩 줍듯이 사건이 좀 터져야지 그 진실이 밝혀지는 단초를 잡지 않을까요? 이번이 그런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방산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번 그 국방부의 보고서 누락 문제는 우선 이제 방산 비리도 다시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 또 국방부 안에 잘못된 안보관과 국가관을 갖고 있는 인사들도 예.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드 문제가 만약에 미국 로키드 마틴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네. 이번에 문제가 청문회 될 수 있죠. 들어가면서요. 네. 그 보도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불 내라. 네. 그 두 차례 걸쳐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그래서 문서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의혹도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또 그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우리 그 사드 비용 청구하지 않겠다. 다시 그렇게 정정은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한미 방위비를 아마 늘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드 비용을 바로 청구하지는 않지만 이제 내년부터 우리 방위비 분담 예. 이제 협의 들어가거든요. 거기 사드 비용을 거기에 좀 적용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게 네. 50% 분담해야 된다. 네, 네. 지금 한 9,600억 정도 되니까 지금 10억 불 1조 얹히면 딱 50%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김관진 실장이 1월에 가서 필린 안보보장을 만났고 네. 3월에 가서 맥머스터 안보보장을 네. 또 만났고 네. 이분들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전화로 무슨 얘기했는지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핵심은 사드 조기 도입. 아 조기 도입. 네. 원래 12월 예정돼 있었잖아요. 예. 모든 언론에서 2016년도만 해도 사드는 12월 왜냐하면 그 당시 12월 달이 대선 예정됐던 시기였어요. 조기 대선은 그때 없었으니까. 12월 연말 사드 배치설이 있었다가 예. 갑자기 박근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되면서 갑자기 4월 배치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아니 그 전에 한번 이제 과정 또 있었어요. 11월쯤에 네네. 미국 그 담당 관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8, 9개월 안에 배치될 것이다. 그래갖고 11월이면 8, 9개월이면 7월, 8월 설이 나왔거든요. 2016년도잖아요. 그렇죠, 2016 그때 년에. 이제 탄핵해서 굉장히 박근혜 살아있는 권력이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그때죠. 아. 네, 그때죠. 그러다가 이제 또 느닷없이 3, 4월로 땡겨지고 그렇죠. 결국 5월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갔잖아요. 우리 그렇죠. 김관진 실장이. 예. 네. 결국은 저는 목숨 걸고 갔다고 보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정지인데 그거 굉장히 비난 많이 받았거든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그럴 때 목숨을 걸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 간 이유가 그걸 좀 밝혀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로? 아, 그 국회의원이 밝혀야죠. 네. 아니 그래서 왜 저는 우리들더러 밝히라 그래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하여튼 저 역시도 밝힐 생각이고 예. 저희 당 차원에서도 예.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밝혀내야죠. 알겠습니다. 청문회 잘 열기 위해서 야당하고 잘 설득을 해보세요. 그럼 뭐 전임 안보 라인을 손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그랬을지 모를지언정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정권 교체가 된 지 한 20일 됐는데 이제 보고서 누락 문제로 이런 새로운 이슈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이것을 묵인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11일 동안 그 안보실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벽에 미사를 발사하니까 네. 경로를 거쳐갖고 NSC 소집하셨죠. 예, 소집하고 소집하기 전에 경로를 거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고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 개통을 거쳐서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 그래라. 네. 그럼 안보실장이 보고하면 그게 첫 번째 보고할 기회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네, 그럼 네. 자, 북한 미사일은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럼 그 사드 배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면서 그럼 사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미사일하면 사드니까. 아 물론이죠. 네. 자, 그날 지나갔어요. 네. 17일 날 국방부 초도 순시 때 또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25일 날 또 지나갔어요. 네. 26일 날 실무 보고할 때 또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에 28일 날 최종 기회를 또 준 거예요. 네. 사드 4개 추가 반입돼 있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게 뭔 얘기예요? 네. 이러고 5번을 넘어가요. 원래는 이렇게 이것도 지금 저들의 입장을 변호해 주는 거고 네. 적어도 10일서부터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바쁘고 그러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을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제일 먼저 보고할 게 뭐예요? 네. 사드 배치죠.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학군 배치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고합니까? 사드 배치 어떻게 됐느냐 이거 보고해야죠. 네. 왜 사드를 이렇게 했는지 7월 8일 왜 결정했는지. 매우 의도적인 거죠. 네, 이번 보고서 누락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것도 조직적으로 저는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한 게 아니라 시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 기회가 있었는데 예. 저는 그 이야기를 그 보고서도 두리뭉실하게 나중에 초안과 달리 두리뭉실하게 작성을 했거든요. 저 기자들 답변 한번 좀 보세요. 네. 김 의원님.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드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보고 내용에 다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한 것. 내가 삭제 지시한 일이 없고 그럴 일도 아니다. 이거 자칫하면 37년 전에 광주 항쟁으로 가겠는데요. 발표했는데 발표 명령자는 없는, 삭제했는데 삭제 지시자는 없는. 그럼 그 담당자가 그냥 맘 놓고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육사 출신의 그 김관진, 한민구 장관도 거의 육사 선후배 관계거든요. 다 선후배 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사실 지시를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자꾸 은폐하려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문화가 예.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지시 안 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문화가 이미 정착돼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비공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보고서, 예?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들어가는 그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 지시한 적 없다. 저 군 장군 출신인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책임지는 아니 군의 근데 수뇌부가 한민국 군 장군 출신이에요? 장군이시죠. 네. 내가 책임지겠다. 네.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입니다. 네. 또 그 김관진은 한 발 더 나와서 그 전임 장관 아니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일부러 누락했든지 군인답지 못한 거죠. 실수를 했든지 네, 네. 일부러 누락했으면 우리가 그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네. 실수했다면 무능한 겁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네. 어떤 법적 처벌도 받겠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줘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아, 얘기해야죠. 물론 책임져야죠. 근데 덥죠 지금. 네. 에어컨이 고장났대요. 네. 에어컨 냉각수가 터졌대요. 네. 저는 땀도 못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 닦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네. 그 분장을 해서 네, 번져요. 네. 땀 닦으면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드보다 더 무서운 게 땀이에요. 네. 어떻게 또 딱 이럴 때 에어컨이 터져갖고 네. 사드가 터진 게 아닐까? 뭐 하여튼 에어컨도 긴장한 것 같습니다. 이 사드가 터지니까. 네. 자,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수인계 과정이 없고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정상의 실수로 네네.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관점과 네. 만약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그렇지만 그 실수는 인정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더라도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보자. 네. 다시 조사해보자. 이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무슨 얘기냐 이거는 고의로 국가 안보를 볼모로 대통령을 기망했고 국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진실을 조사하고 있고요. 예. 이제 결론이 지어지겠지만 저는 이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네, 이 지금 보고서 누락은 그러니까 보고서 누락을 왜 했겠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예,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죠. 아까 그 많은 의혹들, 예. 그 과정들. 근데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다 밝혀질 거라 보거든요. 네. 그럴 때 청문회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네. 그때 국민들은 분명히 국회에 명령을 내릴 거예요. 의혹을 풀어라. 예. 밝혀라. 그때 야당은 뭐 탄핵도 그 당시에 저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분들도 있잖아요. 예. 결국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국민이 의혹을 밝혀라 그러면 국회는 여야든 저희는 청문회, 국정조사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도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어쩌면 현 정부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을 좀 이해하면서 경제적 제재, 경제적 압박을 좀 국내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네 하면서 좀 풀 수 있는 여지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 청와대 지시는요 예. 전혀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정말 국내법을 위반하고 예. 국내 국방부 관계자와 인사의 부정과 비리가 잇따르면 그거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와는 별개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 외교적인 문제를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예. 정말 이 민주적인 과정을 밟았느냐. 절차를 밟았느냐, 예.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느냐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지지받을 것이라 봅니다. 정 기자님, 네. 그 어제 노승일 부장이 그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원님 방송 아니신가요? 그걸 왜 밝혀요? 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제 왼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거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네.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정유라의 증언에 따르면 내 아빠 정윤회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김관진 아저씨밖에 없다. 네. 그거 첫 번째 증언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증언이 자신의 남편 신모 씨 군대 문제를 어떻게 군대 가냐 그랬더니 다 아저씨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네. 그리고 사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인지를 하고 있더라도 국방부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했다는 것은
정말 그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이 너무 해이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요. 그 6월에 한미 정상회담, 네. 그다음에 7월에는 G20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로 예측하고 있죠. 중국 정상도 만날 것이고 일본 정상, 그렇습니다. 그다음 러시아, 미국 네. 정상을 다 만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이 외교에서 중요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갈지. 이미 한 지난 4년 동안 이제 외교가 완전히 실종됐잖아요. 네. 그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김관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 안보실장이 아니지 않았었나요? 거기 국가의 안보실장. 개인 안보실장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예. 직무유기가 된 거 아니에요. 탄핵되면 직무유기가 됐는데 예. 사실 김관진 안보실장은 청와대에 그냥 뭐 일개 참모 아닙니까? 그렇죠. 참모죠. 예, 결국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 안보실장도 직무정지가 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12월 달에 예정됐던 사드를 우리 조기 대선과 맞춰서 4월 달에 배치하고 이런 것을 다 주도했거든요. 과연 누구의 지시로 또 어떤 권한으로 예. 본인이 미국까지 가서 백악관 관계자들 만나서 사드를 도입했는지 이런 문제, 이런 의혹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밝혀내 나가야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사드 특위에서 네.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네. 청문회 추진해갖고 일단 청문회에서 무슨 내용을 다룰지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룰 건데 야당 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또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여야 합의 사항이겠죠. 상임위에서.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당장 청문회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국민 여론이 아직 사드에 대한 진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문재인 정부나 지난 노무현 정부는 모든 그 정치적인 또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직접 국민과 소통하면서 그거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그렇죠. 오픈을 기본 원칙으로 했잖아요. 했었죠. 예. 근데 이 사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주입식으로 국민들에게 사드 한 포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냥 일관적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또 주변 국가,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도 계속 사드 문제를 그냥 통보하는 차원으로 예. 주변 국가 설득하지 않고 무리수를 띄웠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제 새로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예. 임명이 되면 아마 이제 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모든 진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이제 공론화가 되면서 아마 사드에 대한 불법적인 전개 과정 또 편법 만약에 부정까지 잇따르면 예. 당연히 그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김영호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 무척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처럼 들리는데 네. 야당은 왜 반대할까요? 야당도 약점이 많은 거죠. 야당도 아하. 약점이 많은 거죠. 특히 그 야당한테는 약속을 하죠. 당신들 약점 드러내지 않겠다. 네. 근데 약점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사드 지금 그 4기 예. 반입된 문제가 지금 야당에서는 이미 다 공론화가 되고 언론 매체에 다 노출됐는데 왜 대통령만 몰랐냐 그러는데요. 저는 그 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여당에게는 그 4기 반입한 것을 확인해주고 우리 야당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확인을 안 해줬나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도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단 한 번도 사드 추가 4기 반입에 대해서 확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을 때 YTN에서 그때 특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저거 사실일까? 사실이면 큰일인데 이 정도의 이제 걱정을 했었지 제가 확신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통로로 국방부에 확인을 하려 했으나 국방부에서는 전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 기사를 접했다면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국방부에서 확인하는 것 자체가 팩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확인해주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매체에서 추측 보도를 대통령께서 그럼요. 그걸 예.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아니 북한 열병식하고 그럴 때 지난번에 그 4월에 열병식 할 때 모든 미사일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럴 때 ICBM 관도 공개가 됐는데 미국 언론이 이랬어요. 저게 진짜 관인지, 네. 저 안에 미사일이 있는지. 지금 4월 26일 날 YTN 영상에 찍힌 것도 네. 정말 저게 사드인지, 네. 아니, 사드 비슷한 무슨 모르죠. 통을 실어 날르는지. 정말 우리 기자분들이 유능하지만 군사 전문 기자가 봐도 예. 외관상으로는 사실 이게 정확한 사드 무기 체계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그렇죠. 제일 정확한 건 이제 국방부가. 국방부에서 오늘 4기 반입한 것은 사드가 맞다.
라고 해야지만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국가 안보상의 기밀이라고 한다면 방법들이 있잖아요. 국회 정보위에서 그럼요. 비공개로 노출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양당의 간사들에게만 얘기해 주면서 이것은 엠바고로 해갖고 좀 네. 노출될 때까지 닫아줘야 됩니다. 네.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없었죠. 네. 그리고 더 의문이 예. 사드 한 포대가 지금 6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자유당에서는 사드 한 포대를 반입한 것은 이미 6기가 반입된 거다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주 김천에는요 사드가 2기만 있습니다. 4기는 그 제3의 장소에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정말 상식적이라면 사드 한 포대를 거기 6기를 다 배치했어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혹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성주에 배치된 2기는 무엇이며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노출된 그 4기 제3지대 지금 장소에 보관되고 있는 4기는 또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진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해는 되네요. 4월 26일 날 군사작전 하듯이 물론 군사작전이죠. 그 했죠. 사들 그 2기를 갖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야밤에 갖고 들어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는 주민들 반발, 네. 언론의 반발, 네. 야당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작전은 실패한 거네요. 6개를 한꺼번에 갖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물리적인 뭐 그 당시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무리수를 띄울 거였으면 6기를 다 반입했을 거예요. 또 그런 것도 봐주는 그 당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예. 그 4기를 제3의 장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2기 배치해 놓은 거는 정상적인 배치라기보다도 알박기 차원으로 네. 밀렸다. 뭐 알박기 차원이고 무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일 수도 있고요. 네. 여러 한꺼번에 가지. 넣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네, 되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33강.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속 그 말을 하신 거군요. 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주 골프장이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원, 지금 이제 김재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 그럼 청와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윤의 최순실. 군과 검찰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청와대는. 네. 이런 그 시스템에서 소통이 있을 수도 없고 뭐든지 그게 이제 위에서 상명하복이죠. 딱 내리면 바로 전달하고 모든 사드 전개도 기습작전 하듯이 예. 하게 된 것이죠. 자, 한민구 장관이 몰랐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뉘앙스가 그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와요. 네, 그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였잖아요. 뭐 그 안보실장이 질문을 했더니 뭐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완전히 속이려고 그랬든지 아니면 네. 자기도 모르고 있었든지. 네, 근데 아니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언어 이걸 네. 이해를 못했든지. 뭐 그렇죠. 뭐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아예 몰랐다라고 볼 수도 좀 애매한 게 예. 아까 SBS 보도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분명히 국방부에서는 그런 6기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를 했는데 그 지금에 와서 뭐 그거를 그 준비를 했는데 그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그거를 문구를 뺐다고 하죠. 예. 근데 과연 국방부를 책임지는 그리고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국방부 장관이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의아하게 생각이 좀 되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이거 만약에 청문회를 계속 저렇게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는 아직 그 환경이 갖춰지진 않았다고 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새로운 진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국민들이 정말 이것이 청문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해야 되고 이 의혹을 국회에서 풀어야겠구나. 뭐 이런 국민의 명령이 이제 내려지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가 되면 야당도 반대할 수가 없죠. 예.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네. 우선 당사자인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국회가 여기에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조사를 해도 네.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에 관한 문제,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 정도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드가 너무 궁금해. 지난해 7월서부터 4월 26일 배치될 때까지 네. 이번에 5월 29일 날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시점까지 네. 자그마치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4월에는 네. 전쟁 난다고 호들갑을 떨었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얼마나 불안해 있냐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청문회 성격이요. 사드를 찬성하자, 반대하자라는 성격이 아니라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부터 배치까지 그 과정 속에 불법, 부정, 비리.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공개하고 밝혀내야죠. 저는 매번 강조하지만 전 사드 배치에 찬성해요. 아, 찬성하세요? 예. 근데 이제 찬성하는데 네. 두 가지를 좀 실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 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느 나라와 네. 협의해서 동해안 쪽으로 사람 안 네, 다치게 네. 미사일을 한 그 10대, 15대 쏴보라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예정된 시간에 부지불식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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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정된 시간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때문에 네, 못 네. 잡아요. 그렇죠. 네. 그 부지불식간에 쏘고 그걸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실험해보고 네. 실전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도 사드 한류화를 만들자. 네. 그럼 이제 로키드 마틴한테 그저 지원비를 좀 받아야겠네. 그 사람들 거 실험하니까 우리 동해안에. 네. 그거 하나도 못 맞추면 네. 무용론이죠. 그렇죠. 근데 네. 사드가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미사일의 탄착 지점은 일본으로 하는 거예요. 네. 미사일 요격 안 되면 일본으로 떨어지니까. 네. 그렇게 실전 배치 좀 해보고 그래서 이거 의미가 있네? 그럼 이 의미가 있는 결과를 갖고 국민들이 또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디가 좋겠느냐? 네. 엑스밴드 레이더가 그 전자파 유해성이 없으니 네, 네. 그 국민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정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게 뭐가 나빠요? 그리고 이제 사드가 예. 사실 사드가 전개되고 배치되는 게 길어야 48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북한의 뭐 핵미사일의 어떤 공격의 징후가 있을 때 예. 뭐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다가 뭐 바로 48시간 내에 전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교력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중국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다 설득할 수 있는 이제 옵션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럼요. 거거든요. 아니, 네. 그리고 1년이나 2년 공초연합에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북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공초회 끝날 때까지 미사일 발사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렇게 하면서 풀어가려면 얼마나 외교적 길어요. 상상력은 정말 이렇게 다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사드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네. 사드 그 배치하는데 한 1조가 들고 2조가 들고 그래. 한 포대가 2조 정도. 그렇죠. 1조 5천. 구입비가 2조 정도 예. 됩니다. 네. 그럼 그 정도 돈을 갖고 차라리 복제 쓰자. 네.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뭐 벙어리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못하게 입을 딱 막아버리니. 네. 근데 하여튼 사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인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뭐 우리나라 그 군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미국 학자들도 사드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사드. 정말 사드를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시뮬레이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다 예정된 예.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네, 자, 그것은- 우리가 떨어뜨리니까 준비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네. 국방부에서 이렇게 또 발표해요. 네. 정의용 안보실장 임명되고 인수인계가 됐을 것으로 보고 네. 누락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말은 말인데 뭐 말이 안 되는 건 말인 것 같은데. 예. 그 안보실장끼리 뭐 설령기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서 뭐 국방부가 그거를 뭐 인수인계에서 그거를 뺀다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예. 이미 뭐 언론 보도에 이미 나왔지만 뭐 김관진 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떠날 때 인수인계 자료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 뭐 그런 보도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런 거를 보고도 이게 지금 이게 처음 보고를 했던 게 25일 날, 5월 25일 날 국가정책자문위에 국방부 업무 보고할 때 보고했다는 건데 예. 이전에 이미 뭐 남아놓은 안보 자료도 없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보도를 보고 그거를 짐작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또 이 보도를 봤으면은 자기들이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좀 정확한 사고일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고도 안 했고 뭐 그렇게 짐작만으로 이렇게 안보실장끼리 왔다 갔다 했다 뭐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보면 아주 순수하게 봐도 저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21일까지 김관진 안보실장이 근무를 했잖아요. 군사기지로 좀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지를 공유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전략 최소한 1년 이상의 환경 영향 평가. 그러니까 사계절을 다 관찰하는 겁니다. 전자파가 나오나 또 도로 환경은 어떻게 바뀌는가. 네, 뭐 이런 것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일본도 이 배치되는 과정을 봤더니
준비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1년 있고 배치하는 과정은 4개월 딱 걸려요. 네. 근데 우리는 배치 결정하고 3월 6일 날 반입했다 하면서 어떤 결과, 어떤 과정에 거쳤는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4월 26일 날, 그것도 4월 16일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부 장관은 또 안보실장은 이거 대선 이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10일 뒤에 전격적으로 이걸 배치한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그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의원님 지금 주신 말씀 그대로 예. 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여 차례 주민 간담회를 합니다. 예, 그게 한 1년 걸리잖아요. 네, 1년 걸려요. 예.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간담회를 안 하느냐 했더니 한민구 장관께서 그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그 설명회를 하면 저항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오호. 그러니까 일본처럼 차분하게 그런 것을 경청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민족성까지 네, 그래서 디스했단 제가 말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성을 갖고 했더니 예. 그렇게까지도 뭐 얘기한 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발을 빼셨는데 한민국 국방장관이 네네. 예. 네. 긴급 현안 질문 때 제가 이제 직접 그런 질문을 청문회 때 했었죠. 그것도 따져봐야겠네요. 네. 대한민국 국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묘사해봐라. 그래서 제가 자꾸 소파 얘기를 하길래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그 예. 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자꾸 소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장관님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냐 뭐 이런 예. 얘기까지 했었어요. 예. 지금 그 의도적 누락이라고 청와대에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주체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까 국방부라고 했는데 네.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여기까지는 발표가 안 됐죠. 그렇죠. 뭐 의도적 누락을 누군가가 했고 그 누군가를 지금 조사 중인 걸로. 국방부라고 하는 것은 SBS 보도에서 한 거죠. 네. SBS가. 하여튼 청와대에서는 어떤 특정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뭐 어딘가에서 의도적 누락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찾겠다면서 뭐 어제는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고 뭐 오늘은 그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 예. 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문자 올라온 거 보세요.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안보실장 보고관이고 매스컴 보도 보고 정책 결정을 하라고? 당나라 군대 사고. 당나라 군대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당나라 군대도 저 정도는 아닙니다. 예? 국방부. 네. 그럼 조사해야 되네요. 청문회 하지 않고 어떻게 조사를 하죠? 검찰에다 지시할까요? 글쎄요. 이건 뭐 청와대의 보고를 누락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예. 청와대에서 지금 뭐 면밀하게 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 계속적으로 청와대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이거를 인지사건으로 검찰에서 국기문란 혹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인지사건 했고 검찰이 딱 나서서 인지사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조사하겠습니다. 누가 누락했는지. 네.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죠. 네. 예. 상상력을 막 발휘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글쎄요. 청문회 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은 청와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청와대에서 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누락을 했다면은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 네. 넘어가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수사를 파보는 게 더 예. 자연스러운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 의도적 누락,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기만하든지 대통령을 기만하든지 아니면 국가안보를 해치려고 하든지 네. 아니면 내가 미국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자신들의 뭐 이익이 있든 이익이 네, 있든. 네, 뭐 그다음에 그 락히드 마틴사도 이익이 있든. 네, 네. 예. 그리고 이 와중에 국정농단 사건을 조금 뭐 흐트리려고 하든지 네. 이런 의도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예. 네. 청문회에서 고발하실 거예요. 결론 나오면? 그러니까 뭐 거기에 불법이 있든지 예. 뭐 비리가 있다, 부정이 있다, 그럼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그 사드의 진실을 은폐해 왔기 때문에 예. 우선 이제 청와대에서 보고서 누락 문제를 예. 이제 철저하게 조사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조사는 사기 반입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서 좀 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밖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의 합의를 했던 문제 중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환경 영향 평가를 왜 받지 않았는지, 왜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독단적으로 미국을 할 갔는지. 얘기가 많네요. 뭐 조사할 이런 게. 것들이 결국은 이 새로운 정부에서 그 예.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질 거라 봐요. 덧붙여서 7월 8일 날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월 5일 날
사드 배치는 여전히 3노 정책을 유지한다. 네. 라고 얘기했다 7월 8일 날 3일 만에 느닷없이 성주 발표했단 말이에요. 발표했죠. 그래서 한민구 장관도 속은 건지 아니면 한민구 장관이 국민을 속인 건지 그날 윤병세 장관은 왜 바지를 고치러 갔는지 네. 그 바지는 누구 바지인지 다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그 초선 의원 돼서 첫 번째 대정부 질문 때 드렸던 말씀이 예. 이거예요. 이 사실 사드라는 것은 이제 핵을 맞겠다. 요격하는 이제 무기 체계인데 그래서 주로 핵을 주관하는 이 부서는 미국도 국무성이고요. 북한도 외무성입니다. 예. 중국도 외교부고 일본도 외무성이에요. 근데 예. 우리나라만 국방부가 주도한 거예요. 어허. 그때 아마 윤병세 장관도 바지 수선권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소외되지 않았는가. 보고를 못 받은 거죠. 네네. 한민구 장관도 지금 스토리대로 그대로 한다면 네.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한민구 장관도 소외된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이제 김관진 예. 실장이 있을 수 있었는데 국방부가 주도하게 되면 사실 그 협상력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거든요. 직접 이 국방부는 결국 이 전쟁을 하자는 그 전쟁을 그렇죠. 준비하는 예. 조직이고 외교부는 평화를 준비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적인 그 외교적인 사례를 봐도 주로 핵을 갖고 어떤 무기 체계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걸 주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청와대는 잘 아시겠지만 전 김장수 예. 지금 현 중국 대사죠. 그다음에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장관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구속된 비서실장 이 김기춘. 김기춘 예. 또 우병우 예. 또 마지막 정무수석이었던 그 김재 참 이 기사 대한민국 정치 시사 기사는 네. 끊이지가 않아요. 아, 예, 그러게요. 뭐 대선이 끝나면은 좀 어떻게 보통 이제 캠프들도 좀 쉬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자들도 좀 쉴 때가 되나 하면은 이게 또 사건들은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정 기자는 쉬면 급여가 나오지만 난 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쉬면 안 정규직 돼. 예. 정규직 전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한간의 음모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기사를 터트린 거 아니냐. 아, 뭐 그런 점에서면 뭐 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네, 고인 누락이다. 청와대에서 고의 누락이라고 입장을 발표했고 뭐 국방부는 뭐 아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었었는데 예. 또 그 와중에 막 정치권이 껴가지고 이게 뭐 반입이다 배치다 뭐 이런 식의 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좀 시선이 있었죠. 근데 마침 또 31일에 SBS가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이 좀 터지면서 이게 무슨 국면이 내용인가요? 확 전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국방부가 대선 전에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6기 발사대 캠프 보관, 그러니까 이 사드가 6기가 이미 국내에 뭐 반입이 되어 있다. 2기는 이미 배치가 됐지만요. 하여튼 캠프에 그런 보관 내용이 중이다. 네, 그 주변 캠프에 이제 보관 중이다. 뭐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고 심지어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동 연습까지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읽으면서 막 연습하고 그러니까 보고 연습까지 했다는데 예. 독해나 강도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쓰죠. 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6기 발사대 캠프 보관이라는 대목을 누락을 해버렸다는 그런 보도였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뭐 누가 대통령이 될 때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원본을 들고 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거를 빼고 들고 오는 거냐. 그래서 이게 누락 논란이 실질적으로 제 본질을 건드리게 된 거죠. 만약 SBS 보도가 물론 SBS가 그 방송사로서 책임을 지고 보도를 했겠지만 네. 추정일 수도 있고 그다음 사실에 근거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대통령을 능멸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이 아니라 사실일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게 뭐냐면 국방부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전현직 안보실장이 인수인계를 할 줄 알고 이거를 누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거의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보도에 대해서. 네, 그렇게 보면은 인수인계를 할 줄 알고 누락했다? 그럼 이건 안보실장 몫으로 남겨놨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 해명도 말이 안 되는데 일단 국방부 얘기 중에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예. 그 대목을 누락했다는 것을 누락했다. 사실상 인정한 거 그 아닌가. 팩트. 네, 그렇게 좀 그리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안보실장이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을 김관진 실장한테 넘겼네요. 네, 뭐 여기저기 다 김관진 실장한테 공을 넘기긴 하더라고요. 예, 누락의 직접적인 지시도 네, 누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까지 있으면서 뭐 보이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보이죠. 네, 그런 걸 보여지 진행을 합니다.
아, 저는 안 보이면 진행이 패널을 아니어서. 하고. 네, 저는 잘 안 보여서요. SBS 그 보도가 그 충격적인데요. 네,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이게 고의로 누락했다. 네. 인정한 거거든요, 국방부는. 이미 이제 그 청와대에서도 예. 그 고의성을 확인했고요. 예. 아마 왜 고의성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명은 하진 않았죠, 청와대는. 네,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근데 거의 단정적으로 고의로 누락했다. 네, 그것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초안부터 몇 단계를 거쳐서 축소하는 과정 예. 뭐 이런 것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보도가 됐는데 결국 그거는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서로 이 썸을 타면서 감 보는 과정들을 거쳐요. 네. 26일 날 정의용 실장에게 보고한 것처럼. 네. 근데 그렇죠?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청와대에서 바로 반박을 했죠. 네, 네, 보고받은 네. 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 정부가 좀 허술하게 정보 관리하고 청와대 자료 관리하는 그 관행을 한번 툭 치고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우리 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나 그런 것을 거의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죠. 네. 아마 그런 시스템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공방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는 그때 당시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그렇죠. 다 기록, 심지어 네. 음성 기록 같은 경우도 스크립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네, 네, 네. 이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등급을 매겨 놓고 네. 또 이제 연말 가면 다시 그 등급이 맞는지 틀린지 점검하고 대통령 퇴임 직전 6개월 전에 또 등급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청와대 계셨죠? 아니요 이건 제가 알려준 거죠. 예, 대단합니다. 네, 네. 농담이고 그래서 네.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했어. 그럼 그날 당시에 국방부가 했던 기록을 다 들춰본 거죠. 네. 없었거든요. 네. 그걸 바로 반박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럼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네. 국방부가 왜 이런 그리고 국방부 장관 얘기도 묘해요. 네. 조사하면 다 드러난다. 네. 난 책임 없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이 사실 사드의 도입부터 전개 과정 배치까지 예. 처음부터 끝까지 국방부는 당당하지 못했거든요. 국회에서도 사드를 도입할 것이냐 그때도 뭐 검토한 바 없다 하다 예. 바로 사드를 도입했고요. 사드 부지 결정사항도 뭐 부지 검토한 적 없다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발표를 하고 또 전개 과정 또 환경 영향 평가 예. 뭐 정말 그 토지 막교환, 그러니까 그 롯데 부지와 국방부 부지, 남양주 부지 토지 남양주 막교환 땅하고. 이런 것도 결국 다 편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나 김관진 안보실장은 사실 그것을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아마 예.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을 만나봤더니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국방위 1년 동안에 지금 국방위 한 지 1년 지났는데 그 제가 그랬죠. 국회의원도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마치 한 3선이나 4선 된 것처럼 딱 폼을 잡고. 네. 근데 1년 동안 사드를 시작해서 사드를 끝났다 국방위가. 그만큼 사드 문제 때문에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고 공존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요 예. 전혀 소통과 투명한 어떤 행정적인 면을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간사인데도 간사한테도 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서 계속 은폐했죠. 너무 답답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국방위 같이 있나요? 저는 안행입니다. 안행이 네.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를 정권이 바뀌면은 가장 문제가 있었고 국내적으로 남남 갈등이 있었고 네, 네, 네. 외교적으로 문제가 됐어. 그 외교 문제 때문에 또 중국까지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들어와서 제 1순위 보고사항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특히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예. 7월 달에 또 한중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그렇죠. 그 정상회담에 아마 가장 중요한 의제가